안녕하십니까. 업무경감 지원자 업경지입니다. 지난번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과 사안처리 2강에 이어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와 담임의 역할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는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교 차원과 담임 차원에서 안내하겠습니다. 학교 차원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교육부에서 엄청난 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어울림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본청에서 이 업무를 교육부와 협의해서 주도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 맞게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교육과정 기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학교에 맞게 각 학년별로 필요한 차시만큼 활용하시고 적용 모듈도 학년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는 1학기와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 운영기간에 그리고 2학기에 필요한 차시만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확대입니다.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학교폭력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학급별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공간과 협력을 위한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도 좋습니다. 동아리 활동 강화하여 정서 순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요즘엔 특히나 비대면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상호 간의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 폭력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입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실시하시고 학생 학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교육도 필요합니다. 언어문화 개선 활동입니다. 바른 언어 사용 교육을 위한 언어폭력 예방 활동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 대상 언어문화 개선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 기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학교의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담임 차원에서 학교폭력 징후에 대해 사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4단계로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요주의 학생 관찰 및 기록입니다. 학년 초 학생들을 파악해 보면 유난히 지도하기 힘들고 주변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언제라도 학교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한 해 동안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정말 힘든 경험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따라서 미리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단계는 즉시 개입 및 초동 대처입니다. 초동 대처는 사안 발생뿐만 아니라 평소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도 즉각 대처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초에 학부모 상담 주간을 활용하여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 있는 학생은 개별 상담을 요청하여 학부모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부모에게 문제 행동을 즉각적으로 주지시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담임선생님들께서 평소 학교에서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함에도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즉각 연락을 드리는 것을 꺼려하고 망설이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연락이 없으면요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완전히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담임교사가 평소에 문제 학생에 대해 인지하고 학부모와 상담을 수시로 했다고 한다면 학부모는 본인의 자녀가 평소 학교에서 행동이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해도 본인 자녀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지 못하고 사안을 조용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담임 선생님들이 큰 과오를 뒤늦게 인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안 발생 후 처리를 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는 본인의 자녀는 그럴 애가 아니다. 상대방의 아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학부모 상담 후 지속적인 누가 기록입니다. 담임교사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활동과 행동 상황에 대해 일자별로 철저하게 누가 기록하고 자료로 남겨야만 학부모는 본인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인지하며 학교에 일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성 있는 자료 기록은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이 되며 학부모가 본인 자녀에 대해 편애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대응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입니다. 개선 및 해결 방안입니다.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학교에서의 누가 기록 자료를 학부모와 함께 공유하고 개선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으로 담임을 괴롭히고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런 학부모는 진상 학부모에 해당이 되므로 담임선에서 벗어나 학교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학교 측의 개입이 매우 필요하고 학교 측에서도 교감, 교장이 생활지도 전면에 나서서 대응을 해 주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상담교사나 그러니까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외부 전문 상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또한 학생 외 학부모도 함께 상담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나서야 합니다. 아직도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교장 교감은 든든한 백이며 모든 학교에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교감이 담임의 힘든 상황에 적극 개입하여 학부모와 상담을 진행하고 진상 학부모의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학년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키입니다. 여담으로 저는 이전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를 호출하여 학교 차원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학부모가 교실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녀를 관찰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치료 지원, 심리치료, 약물치료까지 요청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고 담임선에서 잘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학교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하게 요구하는 내용은 학년 초부터 문제 행동이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학부모와 개별 상담을 수시로 요청하여 학부모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해야만 학교 폭력 사안 처리에 힘든 고충 경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냉정하게 무감정으로 학폭법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와 담임의 역할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차례 주제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지만 유튜브에서의 강의 전달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연수나 교육부에서 제공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참고해서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로서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